국민의힘의 윤리위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예상했던 대로고 윤리위에서 이준석에 대해서 6개월 당원권 정지를 내림에 따라서 국민의힘은 이제 새로운 지도 체제를 구성을 해야 되는 일이 남았습니다. 이준석이 반발할 것으로 보여서 당분간은 당이 좀 혼란스럽겠지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하게 되면서 당을 빨리 추스러서 안정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윤리위는 먼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6개월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을 했다라고 밝히고, 이항희 위원장은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서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중징계를 내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철근 정무실장은 당원권 정지 2년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김철근 정무실장과 이준석 대표의 중징계 근거는, 그러니까 오늘 윤리위 이항희 위원장이 밝혔습니다. 이 성상납 실체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문제는 증거인멸이 있었느냐, 이 부분 가지고 판단을 했는데 김철근이 증거인멸을 시도를 했다. 그리고 지위관계나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준석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철근이 7억 원의 투자 유치를 해주고 확인증을 받은 것, 이게 인정이 된다라고 해서 김철근에게 중징계를 내리고, 이준석에게도 이 확인서의 증거 가치가 있고 이준석 본인이나 당 전체에 미칠 영향, 당대표와 김철근의 관계, 업무상 지휘관계, 그동안 공개가 된 녹취록 이런 것을 근거로 했을 때 김철근이 7억 원의 투자 유치를 해준 것, 본인의 일도 아닌데 투자 유치를 약속한 것은 단독으로 판단했다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했습니다. 윤리위에서는. 또 이준석은 부인하고 있지만 이준석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 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준석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이준석과 관계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김철근이 이렇게 7억 원을 약속을 해주고 확인증을 받은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윤리위에서 이준석에 해명한 것은, 이 7억 원 투자 유치 약속을 이준석은 1월 달에 있었는데 자신은 4월 달에 알았다. 그래서 자신과는 관계가 없었다. 이렇게 소명을 했지만 윤리위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 여러 가지 김철근과의 관계라든지 지휘관계라든지 그동안 여러 가지 공개된 녹취록, 증거들을 볼 때 이준석의 지시에 의해서 김철근이 7억 원을 약속해주고 확인증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윤리위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리위가 중징계를 내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내렸고 이준석은 여기에 대해서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심해달라고 할 테고 아마 법적인 소송도 하게 될 테고 또 정치적으로도 저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준석의 당원권이 6개월 정지되었다고 해서 바로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대표 권한이 정지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6개월간 대표 권한이 정지될 경우에 이게 지금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당대표에 대한 징계도 처음 있는 일이고, 이렇게 6개월 당원권 정지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국민의힘의 당헌 당규에는 당대표가 거리되었을 때는 2개월 이내에 후임 당대표를 선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개월 이내에 하라는 걸로 봐서는 당대표의 거리가 2개월 이상 길어지면 후임을 선출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정치적으로는 이준석에게 사퇴 요구, 이준석이 사퇴를 받아들일지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사퇴 요구를 하게 될 테고, 사실상 대표 권한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후임 당대표를 뽑아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권성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당을 추스르는 일이 가장 우선이다라는 부분입니다. 당이 당분간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겠지만 권성동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지금 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대위 체제로 가느냐, 아니면 조기 전당대회를 하느냐, 당헌 당규를 고쳐서 이번 조기 전당대회로 뽑힌 대표가 앞으로 2년 동안 총선까지를 지휘할 수 있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해서 당을 추스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위로 가느냐, 조기 전당대회를 하느냐, 아니면 내년 초 전당대회를 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지금 당권에 도전하는 후보자들도 모두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도 여러 가지 변수로 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분간 뭐 혼란은 불가피하겠지만 빨리 집권 여당으로서 당을 추스르는 부분, 이 부분이 시급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뭐 사상 초유의 당대표로서 당원권 정지라고 하는 이런 중징계를 받은 부분, 이준석의 자업자득이다라고 보이는 부분입니다. 뭐 지난 1년을 모두 제외시켜 놓고 보더라도 집권 여당이 되고 난 뒤에 자신의 윤리위 회부, 성상납 부분이 윤리위 회부되고 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에 대처하는 방법, 집권 여당 대표로서 처신, 굉장히 부적절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준석이 윤리위까지 흔드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사실 굉장히 예상이 됐던 부분이죠. 제가 송원재 TV를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당원권 정지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은 당내에 뭐 90% 이상이 지금 이준석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준석의 이 성상납, 이 증거인멸 부분, 이게 고리가 됐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지금 이준석이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되고 난 뒤에 한 행동으로 비춰서 앞으로도 당의 분탕질, 분란만 일으킬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준석 체제를 끝내야 된다 하는 국민적 여론, 이런 여론 부분을 윤리위가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윤리위도 당 전체에 미칠 영향,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가 사실상 무너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당분간 혼란은 피할 수 없겠지만 빨리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당을 추스르는 작업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준석이 윤리위 징계 부분,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참 뜬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결론은 이준석에 대한 중징계, 당원권 정지 6개월, 이준석 대표 체제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송원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